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 바로 이곳에서 그들의 긴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미 시작된 은어의 대이동. 물길을 거슬러 은어는 강 상류를 향해 전진합니다. 윤기 나는 새 비늘을 달 때쯤이면 은어는 식성이 바뀝니다. 유기물을 먹던 치어떼와 달리 초식 생활을 시작하죠. 돌에 붙은 이끼가 주 먹입니다. 가는 길이 험하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기 피라미와 같은 많은 물고기들이 강을 거슬러 오릅니다. 여행길에 만나는 가장 많은 장애물은 거친 여울입니다. 지느러미가 날개인 양 날아오르는 은어. 첫 고비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황어도 돌아왔습니다. 일생을 바다에서 보낸 황어가 태어난 강을 찾아온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잇기 위해서죠. 강 바닥이 황어떼들로 가득 찼습니다. 힘차게 달리던 무리가 잠시 머뭇거립니다. 거친 물살을 만난 것이죠. 하지만 이 정도쯤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향을 찾아 거침없이 올라갑니다. 바다에서 시작된 황어의 긴 여정이 끝나갑니다. 마지막 산란터를 찾는 황어들의 몸부림으로 어둠 속에서도 강은 빛을 발합니다. 이제 여행은 끝났습니다. 수심이 얕은 곳에서 황어는 알을 낳을 준비를 합니다. 온 몸에 가득한 상처가 험난했던 지난 여정을 말해줍니다. 마침내 고귀한 탄생의 순간을 맞이하는 황어. 강은 새 생명을 품었습니다. 은어는 아직도 강을 거슬러 오르고 있습니다. 강 상류로 오르는 건 작고 힘없는 물고기들에겐 한없이 멀고도 험난한 길입니다. 거센 물살과 여울은 강을 오르는 순간 이미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가까스로 급류를 벗어나는가 싶으면 이번엔 포식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은 댕기 해오라기는 바로 이때를 기다려왔습니다. 물고기들을 쉽게 사냥할 수 있는 이 시기, 새들도 번식을 합니다. 소리 없이 사냥하는 검은 댕기 해오라기. 깊은 물가에선 잠복 전술을 구사합니다. 몸을 숨기고 있다가 물고기가 수면 가까이 다가온 순간 날카로운 부리로 낚아챕니다. 화려한 외모를 지닌 청호반새도 지금 사냥감을 찾는 중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먹이인 개구리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몸무게를 실어 힘껏 내리꽂는 청호반새. 제법 큰 녀석을 물었습니다. 잡은 개구리는 내리쳐 기절시킵니다. 청호반새는 웬만한 큰 먹이도 통째로 삼켜버리는 대식가입니다. 사냥하면 이 녀석을 빼놓을 수 없죠. 사냥할 때 몸놀림이 총알 같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물총새. 물속으로 곤두박질하듯 다이빙해 물고기를 잡는 솜씨가 일품입니다. 이리저리 후려쳐 물고기 비늘을 털어내는 물총새. 입맛만 다시고 말았네요. 다시 물로 뛰어드는 물총새. 사실 이런 물총새의 사냥은 몸에 큰 충격을 주죠. 문제는 깃털로 보호받지 못하는 눈인데요. 물총새의 눈은 물속으로 뛰어드는 순간 보호막으로 덮입니다. 그리고 물을 벗어나면 보호막이 열리면서 시야를 확보합니다. 물고기 사냥에 적합한 눈을 가진 거죠. 물고기를 먹을 때는 언제나 머리부터 삼킵니다. 그래야 목에 걸리지 않죠. 물고기가 풍부한 이때 물총새도 사랑을 나눕니다. 첫 데이트를 가진 물총새. 그런데 너무 긴장한 탓일까요? 수컷이 실수를 연발합니다. 실망한 암컷.
이번엔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해봅니다. 수컷은 사냥한 물고기를 손질해서 꼬리 쪽을 입에 뭅니다. 암컷이 삼키기 좋게 만들어 내미는 수컷. 그 친절한 모습에 암컷이 감동했나 봅니다. 아름다운 울음소리로 짝짓기를 허락합니다. 물총새 수컷은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사냥을 계속합니다. 강의 온도가 올라가는 이 즈음 물속도 소란스러워집니다. 칠성장어 한 쌍이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빨판 모양을 한 입으로 무거운 돌을 물어나릅니다. 그리고는 꼬리를 이용해 모래를 파내죠. 둘은 신방을 만드는 중입니다. 다 완성되자 칠성장어는 서로의 몸을 꼬아 짝짓기에 들어갑니다. 수컷이 암컷의 배를 자극하는 것이죠. 일곱 쌍의 아가미 구멍이 있어 이름 지어진 칠성장어는 바다에서 번식하는 일반 장어와 달리 강으로 돌아와 알을 낳습니다. 낳은 알은 황급히 모래로 덮습니다. 다른 물고기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미의 마지막 배려입니다. 어둠을 틈타 은밀히 산란을 준비하는 이도 있습니다. 꼬치 동자개입니다. 수컷인 녀석은 돌 밑에 산란터를 청소하는 중입니다. 이제 신부를 맞이할 차례. 산란터로 찾아온 암컷과 수컷은 짝짓기에 앞서 의식을 치릅니다. 이른바 산란춤. 수컷이 암컷 지느러미를 잡으러 빙글빙글 돕니다. 춤이 점점 격렬해지고 수컷이 암컷의 몸을 온전히 감싸준 순간 알이 터져 나옵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관찰되거나 보고된 적이 없는 꼬치 동자개의 산란 모습입니다. 알은 수온만 적당하면 2-3일 만에 부화합니다. 꼬치 동작의 수컷은 알이 깨어날 때까지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꺽지도 돌 밑에 알을 낳습니다. 역시 알을 지키는 것은 수컷이죠. 그런데 노란 꺽지알 외에 다른 알들이 눈에 띕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꺽지의 경계가 잠시 느슨해지는 틈을 타
감돌고기들이 떼지어 침입합니다. 꺽지의 산란장에 몰래 알을 낳아놓고 간 염치 없는 녀석들이죠. 탕란한 알이 부족했는지 한 번 더 산란해 꺽지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꺽지 산란장으로 들어가지만 꺽지가 그냥 두고 볼 리 없습니다. 침입자들을 쫓아내는 꺽지. 하지만 끈질긴 감돌고기도 여간해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밀리는 듯한 꺽지. 수적인 열쇠에 꺽지가 잠시 머뭇거립니다. 하지만 꺽지도 지지 않는 싸움꾼이죠. 이내 포악한 성격을 드러내며 위협을 강합니다. 그제야 꽁무니를 내빼는 감돌고기들. 한 차례 위기 순간을 맞은 꺽지는 경계태세를 강화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꺽지 수컷은 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숲을 연상시키는 짙푸른 물속. 돌이 아닌 수초에 알이 빼곡합니다. 꺽지와 생김새가 비슷한 꺽적이. 꺽적이는 특이하게도 수초 줄기에 알을 붙여 키웁니다. 수컷은 지느러미를 흔들어 알에게 신선한 산소를 공급합니다. 수컷의 지극한 보살핌 덕분에 알들은 무사히 자랍니다. 투명하던 알에서 눈이 생겨나고 서서히 형체가 드러납니다. 꺽적이는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알이 깨어날 시기가 되자 꺽적이는 알 가까이에서 경계를 강화합니다. 금태를 두른 똘망한 눈망울이 이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침내 알 껍질을 벗어던진 치어는 새로운 세상과 조우합니다. 물고기는 갓 태어난 이 시기가 실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숨을 곳이 많은 수초지대를 아직 떠나서는 안 됩니다. 꺽적이 수컷도 여전히 곁을 지킵니다. 아비의 사랑이 있어 새끼들은 태어나고 강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물에 기대어 살아가는 물까마귀. 머리를 물에 파묻고
쉴 새 없이 먹이를 찾습니다. 물까마귀는 수영과 잠수의 명수입니다. 물갈퀴는 없지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방수 깃털이 지느러미 역할을 하죠. 지금 물까마귀가 찾고 있는 것은 날돌의 유충입니다. 특히나 좋아하는 먹이죠. 잡은 유충을 요령껏 벗겨서 먹습니다. 재차 사냥에 성공하는 물까마귀. 날돌의 유충은 영양가는 높지만 먹기가 꽤 까다롭죠. 물까마귀는 새끼를 키우고 있습니다. 새끼는 곁에서 먹이를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어미는 잡은 먹이를 보란듯이 먹어치웁니다. 지금 어미는 새끼를 독립시키려 훈련 중입니다. 아무리 애원해도 어미는 냉정히 돌아섭니다. 배고픈 새끼가 스스로 먹이를 찾아 나섭니다. 묵묵히 지켜보는 어미. 사냥에 성공하긴 했는데 손질은 서툴기만 합니다. 어미가 도와주려는 걸까요? 코앞에서 벗기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어미가 먹어버립니다. 바짝 열이 오른 새끼. 이번엔 제대로 잡아서 먹는 마무리까지 멋지게 해냅니다. 찌꺼기까지 스스로 토해내는 모습을 보고 어미는 안도합니다. 머지않아 물까마귀 새끼는 어미 곁을 떠나 계곡의 당당한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산구비를 훑어내려온 물줄기는 더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먹이를 찾아 강 상류까지 거슬러 올랐던 은어가 다시 물을 따라 내려옵니다. 은어 내림이 시작된 것이죠. 한껏 살을 찌운 은어는 하류로 다시 내려가 생의 마지막 임무, 산란을 할 것입니다. 강 하류에서 생활하는 잔가시고기도 번식기가 되었습니다. 지느러미마다 가시를 품고 있는 잔가시고기는 수초지대에 무리지어 살죠. 집단 생활은 5cm에 불과한 작은 잔가시고기의 생존 전략입니다. 그래야 천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쏟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고 먹이를 찾는 데도 유리합니다. 하지만 번식기가 되면
잔가시고기는 자신만의 영역을 가집니다. 몸 색깔이 짙어진 수컷이 암컷을 발견하고 졸졸 따라다닙니다. 한사코 외면하는 암컷. 암컷이 피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수컷은 집이 없는 무일푼 신세이기 때문이죠. 수컷은 거처 마련에 들어갑니다. 잔가시고기는 튼튼해 보이는 수초줄기에 우선 자리를 잡고 재료를 준비합니다. 주변에 있는 식물의 뿌리나 줄기 같은 것을 입으로 뜯어 마련하죠. 잔가시고기의 집 짓는 모습은 마치 새가 둥지를 짓는 과정과 흡사합니다. 재료를 물어와 바느질하듯 촘촘히 박아 끼워 놓고 그 위에 또 재료를 덧붙여 크기를 키웁니다. 이렇게 수초줄기에 둥지를 트는 건 잔가시고기가 물고기 중 유일합니다. 어느 정도 재료가 모여 틀이 완성되면 온몸을 이용해 둥글게 다듬습니다. 이때 잔가시고기는 몸에서 나오는 끈끈한 체액을 이용하죠. 둥지를 돌면서 체액을 묻혀 재료가 잘 엮이도록 합니다. 이제 입구를 낼 차례입니다. 둥지 안에서 산란하기 때문에 몸에 잘 맞춰야 합니다.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크면 천적에게 들킬 수 있죠. 수컷은 입구를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둥지가 완성되어 가자 암컷이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수컷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둥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둘러보고 둥글게 다듬습니다. 마지막으로 출구를 뚫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다 지은 둥지는 암컷의 마음에 썩 드나 봅니다. 수컷에게 먼저 다가가는 암컷. 튼튼하게 잘 지어진 둥지에서 잔가시고기는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잉태할 것입니다. 계절이 깊어가면서 강에 또 다른 생명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숭어가 산란을 위해 강을 찾았습니다. 숭어가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이들이 있죠. 새들은 살찐 숭어로 겨울을 버틸 에너지를 채웁니다. 강은 그야말로 물반 고기반. 그래도 방심하면 놓치는 법.
빠른 물고기를 사냥하기 위해서는 탄력과 순발력이 따라줘야 합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외가리가 숭어를 낚아채는 데 성공합니다. 단연 손꼽히는 숭어 사냥꾼은 물술입니다. 상공을 선회하다 숭어떼가 수면 가까이 올라오면 재빠르게 돌격합니다. 날카로운 발톱으로 한 번에 2마리를 건져 올리는 물수리. 역시 숭어 전문 사냥꾼답습니다. 숱한 삶의 이야기를 담고 흘러온 강의 긴 여정이 끝나가는 곳. 은어도 오랜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깊은 계곡까지 올라갔던 은어가 강 하류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은어들은 짙은 혼인색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산란할 수 있다는 징표죠. 암컷이 산란하기 좋은 장소를 물색하자 그 뒤를 수컷들이 따라다닙니다. 암컷이 자리를 잡고 허리를 휘어 알을 낳으면 수컷들은 동시다발로 몸을 떨며 방정을 합니다. 은어는 물살이 센 곳에 알을 낳죠. 그래야 신선한 산소가 알에게 많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암컷은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여기저기를 이동하며 여러 번 산란을 합니다. 좀 더 많은 자손을 남기려는 은어들로 물속 세상이 격렬해집니다. 그런데 은어 산란터에 은어가 아닌 다른 물고기가 보입니다. 돌고기입니다. 녀석이 노리는 것은 은어의 알. 산란터는 돌고기들이 점령해버렸습니다. 은어가 힘들게 낳은 알은 돌고기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산란을 마친 은어의 몸은 상처투성입니다. 오직 산란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은어. 이제 자신의 몸을 가눌 만한 힘도 없습니다. 험난하고도 고단했던 은어 삶은 여기까지입니다.
은어는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강에 내어놓습니다. 기꺼이 새들의 먹이가 되는 은어. 때론 급류와 맞서고 때론 천적과 싸우며 이 강의 당당한 주인으로 살아남았던 은어. 그 강인한 유전자를 강에 내어놓은 은어는 이제 강의 일부가 됩니다. 그렇게 강은 생명을 이어왔습니다. 은어를 떠나보낸 강엔 새로운 손님이 찾아옵니다. 연어입니다. 강에서 태어나 바다로 떠난 뒤 3년, 길게는 5년 만에 고향을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다음 세대를 잇기 위해서입니다. 연어는 일생 단 한 번 알을 낳습니다. 그만큼 산란에 큰 공을 들이죠. 연어 한 쌍이 알 낳을 장소를 물색합니다. 연어는 수심이 얕고 잔돌이 깔린 곳을 선호합니다. 암컷이 산란터를 마련하자 수컷이 다가가 몸을 부비며 자신도 준비되었음을 알립니다. 드디어 산란이 시작됐습니다. 입을 크게 벌린 암수의 몸에서 알과 정액이 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수정된 알을 암컷이 자갈과 모래로 덮어 보호합니다. 하지만 늘 이렇게 산란이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알을 노리는 천적들 때문이죠. 이 시기 누치는 연어의 알로 배를 채웁니다. 알을 낳는 와중에도 연어는 누치를 몰아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번식기가 되면 연어 수컷은 뾰족한 주둥이에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냅니다. 천적이나 다른 경쟁자를 물리치는데 그것을 적극 활용하죠. 힘이 약한 연어 수컷은 다른 전략을 펴니다. 암컷의 산란이 임박하자 수컷 간의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힘없는 수컷들은 다른 부부의 산란 순간에 자신의 정액을 뿌려 섞어버립니다. 도둑장가를 가는 것이죠. 비겁하게 보여도
성공률은 꽤 높습니다. 어미는 아직 남은 일이 있습니다. 낳은 알을 자갈과 모래로 덮는 것이죠. 그래야 누치와 같은 천적에게 희생되지 않고 무사히 깨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세상 모든 어미는 이토록 위대합니다. 강에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연어가 알을 낳은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알에서 까만 눈이 생겨났습니다. 심장도 뜁니다. 마침내 연어는 알에서 깨어납니다. 녀석의 고향은 이곳, 강입니다. 아직 어리지만 이들에게도 황금빛 비늘의 유전자가 있고 바다와 강을 오갈 수 있는 나침반이 내장돼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으려는 위대한 본능이 그들을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강입니다. 그들이 강으로 돌아오는 이유. 강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고 품어주는 생명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오면 강은 침묵에 휩싸입니다. 이 하얀 침묵 속에서도 생명의 움직임은 계속됩니다. 물에서 먹이를 구하는 물까마귀. 한겨울 물까마귀의 주 사냥감은 얼음장 밑에서도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가는 날돌의 유충들입니다. 과감하게 차가운 물속으로 돌진하는 물까마귀. 순식간에 유충 한 마리를 낚아챘습니다. 긴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물은 제 안에 품어뒀던 것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눈도 채 녹지 않은 차가운 땅을 뚫고 꽃들이 다투어 얼굴을 내밉니다. 터져나오는 봄의 전령들. 얼레지는 화려한 꽃잎을 활짝 열어젖혀 이 봄을 유혹합니다. (3월) 말, 두꺼비가 긴 겨울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어디론가 향하는 두꺼비. 본능에 이끌려 향하는 곳은
바로 자신이 태어난 물가입니다. 이미 습지는 짝을 찾는 두꺼비들로 소란스럽습니다. 유난히 몸집이 큰 암컷이 보입니다. 눈치 빠른 수컷, 최고의 배우자를 놓칠 수는 없죠. 무작정 암컷의 등에 올라타려고 합니다. 재빨리 암컷의 겨드랑이를 껴안아야 이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채 자리도 잡기 전에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녀석도 암컷의 매력을 알아챈 것이죠. 있는 힘껏 발로 차고 밀쳐보지만 경쟁자의 저항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암컷을 두고 벌어진 수컷 간의 치열한 싸움. 그런데 상황은 더 꼬여만 갑니다. 요란한 다툼에 더 많은 수컷들이 몰려든 것이죠. 덩달아 곤혹을 치르는 암컷. 기필코 자신의 새끼를 번식시키고야 말겠다는 수컷의 본능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과연 누가 암컷을 차지하게 될까요? 제대로 짝을 이룬 두꺼비 암수는 곧장 산란에 들어갑니다. 수컷이 암컷의 겨드랑이를 껴안고 신호를 보내면 암컷은 혼신의 힘을 다해 알을 낳습니다. 이때 수컷은 재빨리 방정해 알을 수정시키죠. 실타래처럼 쏟아져 나오는 두꺼비의 알. 어미는 수초 사이를 오가며 알이 엉키도록 걸쳐놓습니다. 수초에 고정시켜 알이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계곡에선 또 다른 생명이 새로운 탄생을 준비합니다. 제법 물살이 센 곳인데도 누군가 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붙여놓았습니다. 계곡 산개구리입니다. 어떻게 흐르는 물 속에 알을 낳아서 고정시킨 것일까요? 계곡 산개구리는 산란 전 돌과 자갈을 뒷다리로 문질러 닦습니다. 주변이 깨끗해야 끈적한 알이 잘 달라붙기 때문이죠. 마침내 알이 쏟아져 나옵니다. 갓 나온 알은 점성을 가지고 있어 돌에 달라붙으면 웬만해선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계곡의 물은 산소가 풍부해 알이 자라는 데는 최적의 장소죠. 일주일 뒤, 알은 분열과 발생 과정을 거쳐 서서히 형태를 갖춥니다. 그리고 2주일쯤 지나면 우무지를 뚫고 올챙이로 새 삶을 시작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수많은 올챙이들이 이 개울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물줄기가 잠시 머물며 쉬어가는 곳. 뿔론 병아리가 수초를 입에 물고 짝을 찾아 나섭니다. 같이 집을 짓고 살자는 뜻이죠. 서로 부리를 맞대고 고개를 흔드는 걸 보니 둘은 첫눈에 반했나 봅니다. 사랑의 결실을 맺은 뿔론 병아리 한 쌍은 물 위에다 함께 둥지를 짓습니다. 말하자면 수상가옥인 셈이죠. 갈대밭에 근사한 신혼집이 만들어졌습니다. 잉어도 같은 시기에 번식합니다. 그런데 사랑쟁탈전이 두꺼비 못지 않습니다. 암컷 한 마리를 두고 여러 마리 수컷이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사랑에 물불 가리지 않는 이들의 거친 싸움은 온 동네를 들썩이게 만듭니다. 뿔론 병아리 신혼집도 날벼락을 맞습니다. 방금 낳은 알이 물에 잠길 수도 있는 위기 상황. 뿔론 병아리 부부는 서둘러 복구에 나섭니다. 갈대나 부들 같은 수초를 끌어모아 둥지를 보수하죠. 소란스러운 이유 때문에 뿔론 병아리가 겪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다시 시작된 잉어의 사랑 싸움. 그래도 대를 이어 살아온 이곳이 뿔론 병아리에겐 가장 안전한 삶의 터전입니다. 잉어 산란기가 끝나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뿔론 병아리는 암수가 교대로 알을 품습니다. 알을 품지 않을 때는 잠시 둥지에서 벗어나 물에서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여유도 잠시.
새끼가 태어나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집니다. 어린 새끼는 외모가 어미와는 좀 다릅니다. 흑백의 줄무늬와 머리에 빨간 점이 인상적이죠. 지금부터 부모는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 날라야 합니다. 사냥을 할 때도 새끼의 입에 맞는 작은 물고기를 골라 잡아야 하죠. 그 사이 둘째도 태어났습니다. 동생이 태어나면 작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먼저 먹이를 받아 먹으려고 달려들죠. 형이 먹이를 독차지하자 아우가 형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형제 간의 신경전은 계속됩니다. 이번엔 서로 어미의 등을 독차지하겠다고 아웅다웅합니다. 이런 경쟁을 통해 새끼들은 거친 야생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게 되죠. 물은 겸손합니다. 세상을 거스르지 않고 오직 아래로만 흐릅니다. 그 낮은 곳에 세상 온갖 작은 생명들의 집이 있고 먹이가 있습니다. 뿔론 병아리 가족은 둥지를 떠나 본격적인 수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새끼들은 부모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먹이를 보면 먼저 먹으려고 달려드는 철없는 새끼들이죠. 뿔론 병아리는 자신의 깃털을 뽑아 새끼에게 먹입니다. 깃털은 물고기 가시 같은 찌꺼기를 상처 없이 토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혹여 천적이 나타날세라 부모는 금쪽 같은 새끼들을 등에 업고 다닙니다. 부모의 지극한 사랑 속에 뿔론 병아리 새끼들은 무럭무럭 자랄 것입니다. 그 즈음 자연의 시간은 또 저만치 앞서가고 있습니다. 두꺼비가 낳은 알은 어느새 올챙이로 변했습니다. 뒷다리까지 나온 두꺼비 올챙이가 스스로 먹이를 구합니다. 수초에 붙은 유기물은 올챙이들의 훌륭한 먹이죠. 하지만 도처에 이들을 노리는 사냥꾼들이 있습니다. 물속의 전갈로 불리는 장구애비. 한 번 잡은 사냥감은 절대 놓치지 않죠.
마치 빨대를 꽂듯 주둥이를 꽂아 올챙이 체액을 빨아먹습니다. 더 무서운 천적은 왕잠자리 유충입니다. 매서운 눈과 강한 아래턱을 무기로 단숨에 올챙이를 제압합니다. 자연은 그렇게 순환합니다. 왕잠자리 유충이 사냥터였던 물을 떠납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죠. 갈대를 타고 올라가 적당한 장소를 택합니다. 드디어 껍질을 벗는 시간입니다. 기적처럼 등껍질이 열리고 새로운 몸이 솟아납니다. 가르쳐주는 어미도 없이 힘든 우화 과정을 완벽하게 해나갑니다. 젖먹던 힘을 다해 유충의 틀을 벗으려는 왕잠자리. 마침내 날개가 돋습니다. 구김이 펴지고 서서히 물기가 마르면서 날개가 더욱 팽팽해집니다. 이제 성충으로의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빛나는 날개를 달고 왕잠자리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비상을 준비합니다. 그 사이 강빛은 더 짙어졌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고 햇볕은 따사롭습니다. 쇠제비 갈매기들은 따뜻해진 모래섬에서 집단으로 모여 번식합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멋진 수컷의 기준은 외모가 아닌 경제력. 무엇보다 사냥 실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시력이 좋은 쇠제비 갈매기는 공중에서 정지 비행을 하다가 먹잇감을 발견하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사냥에 성공한 수컷. 물고기를 내밀며 구애하지만 암컷은 거들떠도 안 봅니다. 잡은 먹이가 영 형편없다는 뜻이죠. 암컷의 마음에 들 때까지 수컷의 사냥은 계속됩니다. 반대로 능력 있는 수컷은 암컷을 한껏 약올립니다. 큰 물고기를 보고 한눈에 반한 암컷이 먼저 다가가지만 수컷은 먹이를 순순히 내놓지 않죠.
암컷의 마음을 얻은 수컷이 사랑을 나눕니다. 교미를 마친 쇠제비 갈매기 부부는 모래밭에 둥지를 마련합니다. 번식기에 이들은 무리를 이루어 함께 살죠. 알을 낳아 키우는 동안 가족의 생계는 수컷이 책임져야 합니다. 쇠제비 갈매기는 수컷의 사냥 능력이 번식의 성패를 좌우하죠. 암컷이 경제력이 뛰어난 수컷을 고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낮이면 강한 햇볕으로 모래밭이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땀샘이 없는 쇠제비 갈매기는 입을 벌려 체온을 낮추죠. 그런데 문제는 지혈을 고스란히 받는 알과 새끼들입니다. 어미는 알을 굴려주고 달궈진 겉모래를 걷어내봅니다. 날개를 펼쳐 그늘을 만드는 것도 잊지 않죠. 그래도 안 되겠는지 어미는 자신의 몸에 물을 적십니다. 잠시를 못 참고 어미를 애타게 부르는 새끼. 어미는 깃털에 묻힌 물로 알과 새끼를 적셔줍니다. 모래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매가 나타난 것이죠. 쇠제비 갈매기들이 총 출격합니다. 돌아가며 맹 공격을 퍼붓는 쇠제비 갈매기. 강력한 천적인 매에 달려드는 건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그래도 뭉치면 사는 법이죠. 천하의 매도 집단 공격 앞에 꽁무니를 빼고 맙니다. 모래섬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쇠제비 갈매기는 다시 새끼를 돌보는 일상으로 돌아왔죠. 수컷은 계속 먹이를 물어다 나릅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새끼를 먹이려면 수컷은 사냥터와 둥지를 더 자주 오가야 합니다. 성실한 수컷이 있어 암컷은 안심하고 새끼를 돌봅니다. 수컷은 오늘도 사냥에 나섭니다.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큰 비는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사라지게도 하지만 또 많은 것들을 새로 태어나게 합니다. 습지가 더욱 푸르러졌습니다.
또 한 차례 화려한 꽃의 유혹이 시작됩니다. 습지가 가장 아름다운 이때, 잠자리는 사랑을 시작합니다. 서로의 몸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어 뜨거운 사랑을 나눕니다. 교미를 끝낸 왕잠자리가 산란에 들어갔습니다. 수컷과 붙어있는 채로 암컷은 꼬리 끝에 있는 산란관으로 수초나 나무줄기에 알을 낳습니다. 왕잠자리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산란 순간을 방해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밀잠자리입니다. 알고 보니 이들도 산란 중이었습니다. 행여나 암컷을 건드리지 않을까 주변을 경계하던 참이었죠. 암컷이 알을 낳을 때도 수컷이 지킵니다. 사랑에 눈먼 이 시기가 실은 잠자리들에게 가장 위험한 때이기도 합니다. 짝을 찾느라 미처 거미줄을 못 피한 것이죠. 긴 호랑거미는 걸려든 먹잇감을 거미줄로 포박합니다. 풍요로운 습지가 있어 이들이 자라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급격한 온도차가 신비로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물과 바람이 만나 만들어낸 자연의 작품입니다. 물과 무트를 오가며 살아가는 자라. 밤새 떨어진 체온을 높이기 위해 바위로 올라옵니다. 자라는 볕이 잘 드는 곳에 자리를 잡고 한껏 몸을 늘어뜨립니다. 머리 옆 노란 줄무늬가 특징인 토종거북 남생이. 주로 물 밑에서 생활하는 남생이도 일광욕을 위해 바위를 오릅니다. 남생이는 코로 공기 호흡을 하기 때문에 물 밖에서도 오랜 시간을 견딜 수 있습니다. 남생이는 겁이 많아서 조금만 위기를 느껴도 숨어버립니다. 이런 습성 때문에 여간에서는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죠. 몸을 말린 남생이가 어디론가 향합니다. 보기에는 둔해 보여도
물속에서는 움직임이 상당히 빠릅니다. 지금 남생이는 산란이 임박했습니다. 알을 낳기 좋은 은밀한 장소를 찾아가는 중이죠. 비탈진 풀밭을 힘겹게 오르는 남생이. 촉촉하고 부드러운 흙이 있는 자리를 물색합니다. 물가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내릴 때까지 산고의 고통을 참으며 기다립니다. 밤이 되자 홀로 탄생의 시간을 준비하는 남생이. 앞발로는 몸을 지탱하고 뒷다리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마치 손을 오므려 물을 떠내듯 흙을 파내는 발길이 무척 세심합니다. 깊은 항아리 모양의 둥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마침내 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남생이는 알을 조심스럽게 둥지에 떨어뜨립니다. 산란 중에도 남생이는 뒷발을 이용해 알이 서지 않고 눕도록 신경을 씁니다. 이날 남생이가 낳은 알은 모두 12개. 알을 다 낳으면 구멍에 흙을 채웁니다. 땅 속에서 알이 부화할 때까지 다른 동물의 눈에 띄지 않게 하려는 어미의 배려입니다. 구멍을 다 메운 후에도 어미는 주변의 흙을 끌어모아 덮어줍니다. 둥지를 최대한 은폐시키려는 것이죠. 어미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물은 생명을 부릅니다. 사슴과 동물 중에서도 유난히 물을 좋아하는 고라니. 고라니 한 쌍이 한가로이 수영을 즐깁니다. 물가에 사는 습성 때문에 고라니의 영명은 워터디어, 물사슴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수컷은 뿔이 아닌 뾰족하게 발달된 송곳니를 가졌죠. 물과 수초가 무성한 습지는 고라니의 좋은 은신처이자 먹이터입니다. 고라니는 식성이 까다롭지 않아 뭐든지 잘 먹습니다. 물 위에 뜬 연잎도 그중 하나. 연한 나뭇잎과 풀도 즐겨 먹습니다. 유일하게 한반도에만 사는 고라니. 배를 채운 수컷이 다른 데 눈독을 들입니다. 바로 암컷입니다.
겨울에 짝짓기를 하려면 미리미리 배우자를 점찍어 둬야 하죠. 하지만 암컷의 반응은 그저 냉랭할 뿐입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또 하나의 생명이 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란한 지 2달째 비가 내려 촉촉해진 땅에서 남생이 새끼가 얼굴을 내밉니다. 어미가 덮어놓은 따뜻한 흙 속에서 무사히 자라 깨어난 것이죠. 자연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하나의 생명을 키워냈습니다. 새끼들은 땅속에서 나오자마자 길을 떠납니다. 스스로 물속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남생이는 알고 있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면 기억 속의 어미가 어린 남생이를 반겨줄지도 모릅니다. 우리 땅에서 점점 보기 힘들어지는 귀한 거북인 남생이가 이렇게 대를 이었습니다. 남생이 새끼는 당분간 물에서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른으로 성장해 제 어미가 그러했듯 새 생명을 낳기 위해 다시 무트로 올라올 것입니다. 자연의 시간은 어김이 없습니다. 해가 짧아지면서 나무는 이파리의 엽록소를 몸속에 거두어들입니다. 단풍의 향연이 시작됐습니다. 인간의 시계가 담아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으로 물의 시간이 흐릅니다. 낙엽들이 소란스럽게 떨어질 즈음 남생이가 물가에 잠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물가 푹신한 진흙 속에 들어가 겨울잠을 자려는 것이죠. 남생이는 한겨울 진흙이나 수초 퇴적물 속에 들어가 겨울을 보냅니다. 한치의 어긋남 없이 정확하게 진행되는 생명의 움직임. 그 단순한 삶의 과정이 바로 자연 그 자체입니다. 강은 다시 긴 침묵에 빠졌습니다. 짐짓 흐름이 멈춘 듯 보이지만
물은 소리 없이 또 한 번의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